안녕하십니까. 이베스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오늘 조서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에서는 2023년 원자재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품목분류 짚어보고 또 2024년에는 어떤 이슈와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뭐 올해 이제 원자재 시장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회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뭐 시장이 어떨런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2003년에는 뭐 원자재 시장 별로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한 해였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21년, 22년은 그래도 원자재 시장 쪽이 굉장히 슈퍼사이클. 네, 좋았었죠. 보면은 이제 그 연초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괜찮았었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리오프닝 한다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그럼 원자재가 많이 쓰이겠구나. 그래서 연초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뭐 보니까 이제 중국 경기도 별로 안 살아나고 또 부동산 문제는 뭐 계속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1년 내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경기 침체 오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전반적인 이제 경기가 다 안 좋아지면서 이제 원자재 시장도 사실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이제 한 해로 이제 끝나게 된 거고요.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갖다 그렇게 많이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보다 이제 좀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은 이제 경기하고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내려갈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먼저 빨리 움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기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또 그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WTI입니다. WT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반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중국 경기가 뭐 살아난다는 저것도 있었지만은 또 뭐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뭐 오락내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7월 이후에는 이제 오펙에서 이제 감사한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쭉 한번 밀어가지고 93불 정도 갔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 같다, 그런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9월 이후에는 또 하락을 했었다가 또 이제 한 11월 넘어가니까 이제 금리도 좀 떨어뜨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혜지 쪽에 이제 문제도 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가격이 한 94불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8불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약세 측면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요. 강세 요인은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뭐 감산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컸고, 그다음에 중국, 인도가 이제 수요가 견조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제일 영향이 큰데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화가 좀 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좀 약하게 베어리시하게 이제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높았었죠. 6.4였고 올해 같은 경우 2.67로 이제 뭐 평균가가 됐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평균가가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대응하는 게 끊기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LNG 쪽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겨울이 좀 날씨가 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좀 따뜻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량이 좀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은 그냥 밑에서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조금 겨울철에 맞는 그런 랠리를 좀 보여주긴 하다가
이제 뭐 날씨도 그렇고 재고도 지금 뭐 100%다 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찍 끝난 거죠. 보면은 이제 겨울철 랠리가 이제 일찍 끝나고 이제 뭐 당분간은 뭐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금인데요. 제일 퍼포먼스 좋았던 게 이제 원자재 중에서는 금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10월까지는 뭐 오락내락해서 연초 수준 정도로 끝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주지 않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중동 지방에서도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회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올해 계속 금을 갖다가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이제 믹스가 되어가지고 10월까지는 거의 뭐 연초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이제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라는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금이 이제 그 전 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했었었고요. 지금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지만은 그래도 뭐 내년에도 제일 그래도 전망이 좀 밝은 게 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자재가 올해 그래도 제일 좀 재미가 없었었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은은 이제 금하고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통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데 은은 올해는 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 쪽에서 매입을 하는 게 있었었는데 은은 이제 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은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높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산업재적인 수요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많이 민감한 그런 프로덕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좀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보합을 갖다 많이 보였었던 그냥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백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하락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뭐 4월, 5월만 해도 이제 남아공 쪽에서 이제 전력난이 있으면서 가격이 올라갔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신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 이제 저감 장치 촉매제로 사용이 되는데 신차가 팔려야지 사실 뭐 이게 되는데 신차가 아무래도 많이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금 가격도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고 이것도 역시 이제 경기하고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금속인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연초에는 제일 많이 그 올라갔었죠. 연초에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확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서 연초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다가 그다음에 실제로 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뭐 부동산도 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연초나 비슷한 연말 가격이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LME 재고량이 뭐 상당히 낮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도 강세가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구리 가격도 많이 힘을 좀 못 받고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들 한번 뭐 살펴보면은 이제 대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그다음에 미국 생산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산이나 재고가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연초에는 좋았었는데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제 저가의 신곡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맥 같은 경우에도 뭐 2022년 같은 경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제 뭐 소맥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었다가 지금 보면 이제 러시아산 그 물량이 저가로 많이 들어오면서 소맥 역시도 이제 가격을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옥수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옥수수도 처음에는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다가 미국에서 파종 면적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쪽 생산하고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그 올해 동안에 이제 전반적인 그 원자재 이제 품목별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원자재 쪽에 이제 미칠 영향들이 아무래도 이제 각 품목별로 이제 수급 여건들은 다 틀리겠지만은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선거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빨리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더 빨리 움직이지만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쪽에 이제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늦게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영향을 받긴 받을 거거든요. 이제 어떤 게 빨리 움직이냐 문제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이 좀 영향을 받으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원자재 쪽에도 좀 더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지만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은 높은 수준의 금리고, 그다음에 성장도 아직까지는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는 완연하게 회복 기미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장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기에는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하반기 쪽으로 가면서는 좀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2024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굉장히 많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한 7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거의 선거하는 사람이 41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선거에 내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선거는 공약들이 다 있고 보면 그 공약들이 또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이제 바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EV나 아니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속 쪽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품목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예. 지금 금하고 은 쪽은 그래도 좀 강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합이라고 하는데, 보합이라는 게 이제 계속 가격이 이제 같은 수준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오퍼튜니티는 상당히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좀 사주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좀 팔아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보합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제 뭐 트레이딩 뭐 기회가 없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뭐 강세라고 하는 거는 추세적으로는 좀 올라가겠지만은 이제 뭐 보합이라고 그래도 일단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데는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보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오펙 쪽에서 감산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요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산을 안 하면은 사실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감산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뭐 내년에도 좀 늘어나겠지만 올해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증가폭이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 공급 여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산했었던 게 한 600만 배럴 정도 있는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보면은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많이 있어서 그 상승폭 자체가 좀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 않을까. 보면 경기가 확 살아나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상승폭이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하반기 되면 이제 LNG 그 미국의 LNG 수출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수출 나가는 물량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하반기 돼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 같은 경우는 올해도 괜찮았었지만 내년도 좀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
하고 달러 약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뭐 중앙은행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향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상업재 성격이 있어가지고 금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은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차가 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가 계속 될 거로 예상은 되지만은 경기가 뭐 하반기 들어서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상승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인 문제들이 아직 좀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구 쪽 수요가 아직 부진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농산물은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년에도 계속 좀 약세로 보이지 않나. 소맥은 그나마 좀 나은데 대두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생산이나 재고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보면은 이제 뭐 이런 품목들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요건이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벤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 갖다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펀더멘털 쪽으로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걸 갖다 좀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내년에도 뭐 좋은 성과를 많이 기대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전무님은 가장 아웃퍼폼하는 품목은 골드고 네. 좀 언더퍼폼 할 것 같은 거는 농산물이다. 네,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올해 또 부진했지만 보면 하단은 탄탄했던 것 같아요. 네네, 계속.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합이라고 표시하신 품목들도 오히려 레인지가 단단하면 네네. 그 안에서 레인지 트레이딩 하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뭐 계속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약하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이게 사실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초하고 대부분 뭐 농산물 조금 빼고 그래도 뭐 굴이라든지 다른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끝난 경우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레인지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레인지 트레이딩하기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올해 원자재 시장이 부진했던 만큼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세열의 커머디티 백과사전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